만나는 점을 A라고 했어요. 교점인 거 파악하셨어. 그 교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말을 읽으셨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 점 A의 좌표를 뽑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이 직선을 직접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말 자체가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작성법이잖아. 그죠? 제 1차적인 목표는 일단 점 A를 꺼내는 게 될 텐데요. 자, 그럼 교점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점을 구하셔야 되는 거면은 방정식을 작성을 해봅니다. 자, 방정식 작성하면 시작해볼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라는 함수와 우변에 누구죠?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더하기 k 빼기 2라는 함수가 어디서 만나냐? 교점이 궁금한 거니까 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뽑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2의 x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분의 1의 x제곱이 있죠. 자, 좌변과 우변에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묶을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치환이죠.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신에서 많이 했던 대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치환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근데 우리 지수함수 치환할 때 주의하는 점 알죠? 난 지금부터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텐데, 자, 주의할 점이 뭐죠? t가 몇보다 커야 되죠? 지수함수 치환할 땐 주의하지. 로그랑 다르잖아. 0보다 커야죠. 정근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수함수 2의 x제곱 그려보시면은 x축 정근선 위로 그려지잖아.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양수 조건임을 반드시 걸고 가셔야 돼요. 로그랑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t로 돌려볼게요. t에 대한 식으로 봅시다. t 더하기 상수 2분의 k 곱하기 k 곱하기 t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옆에는 여전히 상수 k 빼기 2가 있습니다. 이게 t분의 1이 나왔는데, 자, 고등학교 1학년 버전 좀 생각해보자. 양변에 그냥 t 곱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 그지? 그럼 t에 대한 2차 방식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한번 내려와보자. t제곱하고 여기 t를 다 곱해서 넘겨줍니다. 2분의 k가 있었는데 얘를 넘겨주면 2 빼기 2분의 k가 되겠죠. 앞에 개수 작성해주고 1t 걸어주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k도 넘겨주면 는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개수들을 보니까 이거 왠지 인수분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분의 k를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양변에 좀 2를 곱한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2t제곱 더하기 4 빼기 kt 빼기 2k는 0으로 봅시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해왔던 그 감각을 다시 불러오셔야 돼. 됩니다. 자, 가봅시다. 예, 가봅시다. 여기 앞에 2니까 2를 내려봐. 2를 내리고 여기에는 2랑 마케이 내리는데 4랑 마케이 딱 맞아 떨어지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2t랑 2t 빼기 k랑 1t 더하기 2로 인수분해를 하셨는데 그럼 t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t가 2분의 k 던가 혹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뭐일 수밖에 없죠? 2분의 k일 수밖에 없습니다. t가 아까 맨 처음에 양수 조건 걸어놨죠. 치환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t 값이 2분의 k로 확정되는 순간이야. t는 2분의 k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음수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t를 원래 모형으로 돌려줍니다. t가 지금 2의 x제곱이었으니까 2의 x제곱을 2분의 k로 봤을 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결국 이 교점의 x좌표가 궁금한 거였죠. 그럼 이 x를 정리하시면 되잖아. x를 빼주면 뭐가 남죠? 지수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이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로그 몇에? 2에 2분의 k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교점 A의 x좌표라는 거야. 교점 A의 x좌표를 로그 2의 2분의 k라고 꺼내줄 수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가 따라왔니? 자, 그러면 y좌표는 어디 있죠? y좌표 어디 있어? 그냥 얘가 y좌표 아니야? 2의 x제곱이 y좌표잖아. 2의 x제곱이 함수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점 A의 좌표를 작성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그 2의 k 이거 빼기 1로 쪼갤게. 좀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였어? 2분의 k였어.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돼. 자, 점 A까지 꺼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점 A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직선 한번 꺼내볼게요. 이제 직선이 나옵니다. y는 x 로그 2에 k 더하기 1 앞에다 기울기 마이너스 1 걸어주고 뒤에다 2분의 k 붙여줍니다. 여기까지 직선 나왔어. 따라왔어? 그 다음 문장 이제 읽어보자. 여기까지가 아마 적당한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여기까지 왔을 것 같은데 만약 문제 읽었다라면 그 다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 잘 보세요. 갑자기 2의 x제곱을 적당히 평행이동시킨 함수가 등장하셨고 요 직선과 제가 만나는 교점비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교점비 뽑는 게 되게 어려웠어. 자, 봐봐. 직선은 1차 함수고 쟤는 지수 함수잖아. 우리가 내신할 때, 수학원 내신할 때 떠올려봐. 좌변이 지수고 우변이 1차 함수인데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죠. 지수와 1차가 같이 다항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못 구하죠, 해를.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평행이동량을 봤어야 됩니다. 자, 얘가 여기가 x 빼기 2고 여기가 빼기 3인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 자, 이제 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점 A를 다시 보세요. 점 A를 첫 번째 함수에 다시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지? 다시 대입을 해보는 거야. 점 A를. 점 A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점 A를 Y에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봐볼게. 대입해볼게.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몇 배란 거야? 2분의 K에? 2배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야. 이런 해석이 가능해. 점 A가 Y는 2의 X 더하기 1이라는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꺼내는 게 좀 어려웠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 이거 어떻게 판단했다? A를 일단 꺼내놨는데 내가 얘 X좌표를 T라고 치환했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왔어. 로그 2K 빼기 1을 대입을 해서 그러면은 얘 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Y좌표가 2분의 K 앞에 게 2분의 K였는데 얘도 2분의 K다 보니까 똑같으니까 2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좀 어려웠어요. 좌표를 보고 이게 2의 x 더하기 1 위에 있다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됐어. 근데 이게 또 무작정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저 함수의 기본형은 2의 x제곱이잖아. 그지? 내가 맨 처음에 봤던 함수의 기본형이 2의 x제곱인데 얘를 왜 아래로 3칸 내렸을까? 아래로 3칸 내렸을 때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풀3이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 마이너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자, 이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이 x 더하기 1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하나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게 2의 x 더하기 1제곱이야.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내리면 누가 나와? 2의 x마 2제곱 빼기 3이라는 게 나오죠.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이야. 평행이동량 보고 있어. 자, 그래서 걔도 그려보는 거야. 그럼 점을 하나 찍었을 때, 이 점을 찍었을 때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이라고 했죠. 지금 3칸, 3칸이라고 했죠. 여기를 점 A라고 보고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거 보면은 B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평행이동량 봐, 식을 봐. 요거는 내가 스스로 떠올린 식이고 요거는 출제가 준 식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을 구색을 한번 1대1 대 루트 2로 맞춰보기 위해서. 왜냐면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특수각 많이 이용하잖아. 그지? 그래서 보니까 3칸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바로 3루트 2라는 길이가 나옵니다. 직선 AB의 길이가 3루트 2가 나왔어요. 그림에 의해서 괜찮아? 1대1 대 루트 2에서. 자, 그럼 마무리하자. 내가 지금 삼각형 AOB의 넓이를 알고 있는데요. 이 삼각형 AOB에서 O는 원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AB 3루트 2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를 구하러 갑시다. 그림 또 그릴 필요는 없고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정리해서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 중에 잘 안 외워지는 거 하나 있죠. 무슨 공식이 있을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점은 0,0이고 직선을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얘 다 넘겨주세요. x 더하기 y에다가 빼기 로그 2k 자 하고 더하기 1 그리고 y좌표 2분의 k 2분의 k니까 k가 되겠죠. 여기까지 끌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k까지 넘어오면서 는 0이 됩니다. 얘가 직선이야. 자 이제 마무리하자. 이 직선의 방향을 좀 일반형으로 정리해주세요. x 더하기 y 빼기 상수항으로 쭉 넘어오셨고 이제 0,0 디스텐스 꺼내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꺼내주면은 디스텐스는 루트 2분의 기억나죠? 공식 xy 좌표에 빵빵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로그 2k에 더하기 1 빼기 k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높이가 된다는 거야. 요게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넓이가 16인 거 알고 있으니까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마지막 계산은 넓이 16을 계산해주면 끝나는데요. 16이라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2 곱하기 높이 h야. 높이 h는 저기 있어. 그럼 h를 따로 정리해주면 얘가 3루트 2분의 32가 나와야 되고요. 3분의 16 루트 2로 정리됩니다. 자, 얘가 3분의 16 루트 2로 정리됐다라는 거야.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주는 순간 이렇게 정리됩니다. 로그 2k 더하기 k라는 게 3분의 32에다가 1 넘어가면서 3분의 35라는 숫자로 정리돼요.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물은 거 봐요, 물은 거. 이거 물었잖아, 그지? 물은 게 바로 나와. k 값을 내가 따로 꺼내지도 않았고 그냥 3분의 35를 바로 이렇게 꺼내줄 수 있어요. 정답이 38로. 됐니? 자, 여기까지 마무리였어요. 22번이 공통문항에서 가장 어려웠고요. 자, 핵심은 평행이동량을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오른쪽 3칸, 아래로 3칸. 요거를 기울기 마이너스로 연결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자, 왼쪽에 있는 21번 넘어갑니다. 이번엔 슈트 공통문항 4점인데요. 다항함수의 추론치고는 좀 쉽게 나왔다. 자, 슈트. 미분 가능성과 극한값의 존재, 요거에 대해서 다시 개념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21번 제목 읽어봅시다. fx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그릴 수 있습니다. fx 읽었으면 그 위에다 살짝 그려볼래? 1, 2 지나고 아래로 올라오고 하나 그려봐.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 개수가 1인 것만 알고 있는데요.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하는 g마일 값을 구해볼 겁니다. 자, fx를 먼저 살짝 그려보고 출발하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fx가 있어. 참 쉽다. 함수값이 풀마풀이고요. 자, 그래서 이 fx가 분모에 내려가 있는 어떤 극한값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극한 리미트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x가 a로 가는 극한값이 이런 식으로 정의되겠죠. fx가 현재 x마일이니까 일단 그대로 대입을 하시고요. 그 위에 있는 식을 좀 보겠습니다. 위에 gx가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gx 옆에 절대값 x마일, x마2가 올라와 있습니다. 절대값 씌워져 있습니다. 요 값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자, 이거 개념 복습하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3스텝으로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우극한이 있고 좌극한이 있고 둘이 일치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극한 보고 좌극한 봐서 일치해야 되죠. 자, 우극한 좌극한이 여기를 보세요. gx는 아직 모르니까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이 친구만 보세요. 여기서 a가 1일 때 생각해봐. 리미트 x1로 보내봐. x마일 쟤만 한번 계산해봐. 절대값 x마일 요거 몇 나오죠? 0. 다시 천천히 계산해봐. 함수값 아니야? 극한값이야? 몇 나오죠? 그러니까 분수 모양을 봐봐. 위아래가 아예 똑같지? 약분이 되면 저건 몇이야? 1. 위아래가 아예 똑같으면 1이지. 근데 절대값 씌워져 있네? 잘 봐. 절대값 풀어야 돼. 이거
함수 보세요. 1의 좌극한과 2의 우극한에서는 함수값이 극한값이 양수야 함수야? 1의 좌극한과 2의 우극한에서는 양수죠. 이거 분자 양수로 풀리지, 그지? 이해하고 있어? 1의 우극한과 2의 좌극한에서는 극한값이 양수야 함수야? 음수야 x축에 떨어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불일치하게 나와요. 극한값이 1과 2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겠니? 저 함수를 보면은 1과 2를 기준으로 풀마가 바뀌잖아요. 극한값의 부호가. 그래서 이게 풀일이 되고 마일이 되니까 좌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해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보장해줬기 때문에 현재 이 함수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옆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gx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4차 함수 gx가 결론입니다. 인수로 뭘 갖는다? 분모에 있는 x마일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분모분자 약분되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gx를 이렇게 가정하고 출발합니다. gx가 x마일과 x마일을 인수로 들고 있다고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약분돼서 해소되잖아. 자, 봐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 gx에 내가 지금 가정한식을 대입을 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면서 옆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곱하기 절대값 x마이만 남을 테니까 이거 연속함수죠? 이것도 연속함수죠? 이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해소해서 일단 gx를 이렇게 모양을 잡는 게 첫 번째 극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분수꼴의 극한을 보면서 gx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다라는 걸 모양 좀 잡아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분수꼴의 극한은 역할이 끝납니다. 이제 두 번째 분수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극한의 모양을 보시면은 분모가 gx네요. 일단 또 대입을 합시다. 내가 지금 gx 4차 함수의 모양을 인수정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분모에 이렇게 걸어줄 수 있겠죠. x마일, x마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분모 그대로 잡아주시고 분자 잡습니다. gx에다 fx 빼서 절대값 치고 있는데요. x마일, x마이 그대로 대입합니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그리고 거기 뒤에다 fx, x마일 그대로 빼고요. 절대값을 찾습니다. 자,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묶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죠. 묶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값인데요. 분자에 있는 x마일을 따로 뗐다고 생각합시다. 요거 이제 인수분해 구성부분 들어갈 건데 절대값도 두 조각으로 쪼개질 수 있으니 얘 곱하기 옆에 다시 쓸게요. 얘 빼기 1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빼기 1이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절대값으로 쪼개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분모에 있는 게 누가 되냐? 여전히 gx니까 x마일, x마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극한의 실제 분모 분자식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결론 내자. 일단은 이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거 없지? 그지? 자, 그럼 모양을 보면은 얘랑 얘네 약분해서 날려버리겠죠. 날리자. 날린다고 생각하자. 1 또는 마일이 나오지. 그럼 이제 앞이랑 똑같은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봐봐. 여기만 보면은 이거 극한값이 1과 2에서 존재하지 않죠. 얘만 보면은. 그지? 그럼 앞이랑 똑같은 해석이야. 앞에도 gx가 분모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옆에 있는 얘의 역할이 뭡니까? 얘가 인수로 뭘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모에 있는 얘를 인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해석 똑같이 가는 거야. 앞에 x마이분의 절대값 x마이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여기만 보면 그지.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분자에 있는 이 친구가 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딱 약분 떨어져야 돼. 그래야 항상 이게 플러스로 나옵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0이 되면 돼, 안 돼?
여기는 0일 수 없어. 이거부터 해석해줄게, 그만. 따라갈게. 자, 여기 봐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 되면 안 된다 결론이야.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그러면은? 떠 있어야 되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확인했고요. 자, 마무리 할게요. 요 식이 결론은 이겁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1이 x-1 곱하기 x-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 바꿔보세요. 자, 얘를 x-x로 바꾸면은 제곱제곱이 되겠죠. 제곱제곱이면 무조건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그럼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지. 상관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하나 약분하고. 됐어? 자, 그러면은 부호가 바뀔 일이 없으니까 우함수가 되면서 짝짝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극한함수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냥 풀어주면 A랑 B 나옵니다. 자, A는 마 3이겠고요. B는 3, 4가 되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저 판별식을 확인하고 가자. A제곱 빼기 4B 걸어볼게. 9에다가 16 빼면 0보다 작죠. 만족하네요. 올바른 AB 값을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GX 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G 마일 구하라 했죠? 마무리 G 마일 꺼내보자. G 마일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A랑 B가 나왔으니까 바로 계산할게. 1 빼기 더하기 3 하고 더하기 4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더해주면 6, 8에 48이 양수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서 거의 읽지 못했을 텐데 개념이라도 계속 정립하고 여러분 남은 5개월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지? 또 여름방에 집중적으로 수원투 공부하실 거고 너무 중요한 기출이고 뭐 3번, 5번 공부하실 거니까 최초풀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 마지막으로 이제 15번 보자. 객관식 마지막. 자, 15번 수학투 고난도 문항 나왔고요. 객관식 마지막이었죠. fx는 3차식으로 받았고 f'x는 그럼 2차식인데 f'형이 6이다 라고 일단 좌표를 하나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뭐 이런 절대값은 뭐 쉽게 해체를 해줄 수 있겠죠. 이거는 1과 마일의 양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마일과 1의 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gx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gx도 어차피 3차 함수야. fx에다 k만큼 더한 3차 함수냐 아니면 fx의 부호를 바꾼 3차 함수냐 둘 중 하나인데요. 조건을 좀 읽어볼게요. 이제 가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다 라고 했어요. 이거 좀 특이한 게 우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gx를 구성하고 있는 fx가 연속함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g'x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미분계수라고 이해를 할게요. 우극한이라고 표현되긴 했는데 3차 함수는 연속함수니까. 자, 그래서 요 모양이 미분계수 모양 그 자체니까 g'x로 일반적으로 좀 처리를 할 거고 자, 그 값은 0 이하다가 좀 중요합니다. 요거를 0 이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x축 이하로만 그려져야 된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gx 옆에다 미분한식 바로 써둡니다. g'x를 구간에 또 똑같이 써봅니다. g'x는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는 f'x로 나오고 아래는 마이너스 f'x로 나옵니다. 구간은 똑같고요. 자, 이제 내가 g'x를 좀 그려볼 텐데 몇 차 함수인지부터 인식하자. 몇 차 함수죠, 둘 다? 다시 f'x 보고 있어. 2차 함수. 지금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그 그리는 도화지는 마일과 1 썰고 그려주시면 돼요. 요거 x축 하나 잡아주고 마일과 1을 적당히 썰어서 기준 잡아줘. 이렇게 마일과 1 썰고 한번 가보자.
도화지는 두 개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fx의 최고차항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f'x의 최고차항을 k라고 하고 얘를 0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요거는 f'x의 최고차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알고 있는 좌표 하나 있어요. 맨 위로 가보자. 0, 어디를 지난다? 6을 지난다죠. 그럼 0,6을 그릴 건데, 자, 이제 잘 보셔야 돼.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누굴 그려야 되죠? 마이너스 f'x 그려야 돼. 뒤집어 까서 그려야 돼. 그래서 여기 안에 그리는 애는 마이너스 f'x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 그리는 애가 f'x야. f'x가 0,6을 지난다는 거 아니까 0,6 찍어놔 봅시다. 이쯤에 있겠죠, 0,6. 0,6이 저쯤에 있겠죠. 0,6이 저쯤에 있고, 나는 처음에 이제 얘를 아래로 블록으로 가정했죠. 한번 잡아보려고, 그지? 그러면은 바깥쪽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초록색 부분이, 그지? 그럼 안쪽은 얘를 뒤집어 까야 되니까 0,6을 반대로 보내서 0,-6을 찍고 안쪽에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면 되겠죠. 자, 내가 지금 그린 게 G'X야.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 G'X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자, 가족권 다시 읽어보자. 가족권 다시 읽어보자. 그 값이 몇 이하여야 된다 했죠? 0 이하여야 된다 했죠. 쉽게 얘기해서 0 이하라는 말은 X축 아래로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G'X가. 근데 지금 X축 위로 그려졌죠. 이 개형을 폐기시킵니다. 이렇게 그려줄 수 없다는 거야. 0 이하라는 말은요, G'X로 일반적으로 보시고 얘가 0 이하라는 거는 X축 아래로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고차항 개수를 음수로 잡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전히 꼭지점 0,6은 지나갈 테니까 0,6을 또 적당히 찍어주시고 0,6을 적당히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 블록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위로 블록을 적당히 한번 그려볼 텐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한번 그려볼게. 그 다음에 f'x 바깥쪽도 한번 그려볼게. 자, 잠깐만. 안쪽은 이번에도 마이너스 f'x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뒤집어서 0,마르그로 보내주고 그리자. 그럼 뒤집어 가면 이번엔 얘가 아래로 블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봐봐. 바깥쪽에 f'x 그릴 건데 f'x는 지금 0,6을 지나면서 위로 블록으로 가져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그려지겠죠.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내가 지금 그린 거 특징을 보면 X축 위로 뭐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지. 그지? 안 그렸어. 그러니까 X축 위로는 어차피 그래프가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여기를 체크하셔야 돼. 여기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그러니까 f'x가 연속이어야 돼? 안 연속이어야 돼? 연속해야겠죠? 끊겨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G'X입니다. 우리가 G'X를 실제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G'X가 안쪽에는 마이너스 f'x, 바깥쪽에는 f'x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도함수야. 이게 도함수야. 구간이 나누어진 도함수를 그렸으니 우리 수학교에서 많이 연습했던 거 있죠?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원함수를 한번 모양을 잡아봅시다. 얘를 이용해서 원함수 한번 그리러 갈게. 자, 많이 해봤죠? 이제 X축 위로 올리고 마이너스 1과 1을 같은 선상에 배치를 해도, 그리고 나는 이제 실제로 GX를 그려볼 거야. GX 다시 안쪽씩 잡아주면 안쪽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fx를 그려야 돼. 여기를 여기 마이너스 fx 그려야 되고, 바깥쪽은 fx 더하기 k라는 식을 그려야 돼. 자, 이렇게 한번 범위를 잡고 가볼게. 자, 이제 나조건을 읽고 그려야겠죠. 나조건 내려갑니다. gx라는 그래프와
t는 상수함수, y는 t 가로선이죠? 가로선입니다. 아직 안 그려오긴 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자 여기 교점 두 개라고 써야겠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다. 교점 두 개가 되는 실수 t, 상수함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t의 최대값을 13이라고 숫자를 찍어줬죠. 그죠? 상수함수 y는 13을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 위쪽에다가 y는 13을 하나 먼저 그려두세요. y는 13. 그렸다고 치자 이제. 밑에 있는 도함수를 보고 그릴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마가 나옵니다. 접선의 기울기. 감소함수란 얘기야. 자, 이제 그려볼게. 얘는, 봐봐.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그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4차함수 그린 거랑 동일하잖아.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경계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지. 접선의 기울기랑 비교해봐. 매우 가팔라지다가 절대값이 작아지면서 이 도함수값 여기서 이제 0이 되겠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은 일단 y는 13과의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y는 13과의 교점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교점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그거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 fx도 적당히 그려볼게요. 이것도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보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변곡점, 우리는 문과나 변곡점 모르지. 그래도 이제 적당히 모양 잡아서 보려보면은 내가 여기가 13을 지나가는 건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아래쪽을 찍고 그리면 어떻게 되죠? 접선의 길이가 0이었다가 접선의 길이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죠. 음수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봐봐.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가 접선의 길이가 제일 작은 구간이 되겠지. 그지? 가장 가파른 구간이 되겠지. 그러다가 다시 여기선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야 돼. 이쯤에 또 0을 찍어보고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자, 모양 비교해봐. 이게 마이너스 fx. 얘의 원함수야. 이걸 접선의 기울기로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돼.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출발하셨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점점 가팔라지다가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다시 점점 완만해지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또 0이 되잖아. 이게 도함수의 의미잖아. 보고 있어? 도함수 이렇게 그럼 그렸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yx과 교점 없죠. 그럼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접선의 길이가 0이었다가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여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체크 안 했는데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쭉 그려보면은 여기 점 찍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것밖에 없죠. 이게 오른쪽에는 교점 나와야 안 나와요? y는 13이랑?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은 교점이 아까 몇 개라 했지? 두 개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하나 있는 거 알겠고 여기일 수밖에 없잖아. 두 번째 교점이. 이 남은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니까. 그지? 그래서 곡선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괜찮니? 함수값 한번 꺼내볼게. 여기 점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1,13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1,13이라는 거를 자 원식의 등호를 보시면은 여기에 등호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식이. 그럼 마이너스 f일 값을 꺼낼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f일 값이 13이니까 f일 값을 마13으로 꺼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1,13을 대입을 해준 거야. 여기 안쪽에 있는 gx식에다가.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연속성을 결정합시다. 여기가 불연속일까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연속일까? 아까 우리 가조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했죠? G'X가 계속 존재한다고 했죠. 미분가수가 계속 존재하려면은 원함수가 연속이란 말 아니겠어? 그지? 연속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 연속으로 그려줍니다. 쭉 내려주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완성시켜주면 돼. 밑에 노란색은 참고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 저 교점 두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마1,13 찍고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개형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이거죠. 여기 좌표 뽑아야 됩니다. 1, 몇이냐? 이게 궁금한 거야.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 그럼 이제 F'X식 잡을게. 여기서 잡자. 요거는 안 되는 거 알았고, 여기서 식 잡아주면은,
여기 마일 컴마 0이랑 1 컴마 0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f'x는 최고차 한계수 k가 음수인 건 아는데 x 플러스 1, x 마일 인수로 갖고 있겠죠. 그럼 이제 k 값은 어떻게 끄냐? 맨 처음으로 돌아가봐. f'0이 몇이랬지? 6이랬죠. 이거 계산합시다. f'0 대입하시면은 막 k가 6이 되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6입니다.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6 최고차 한계수 결정했습니다. f'x. 자, 그래서 f'x를 전개를 해주고 부정적분을 한번 올라가 봅시다. 마 6x제곱 더하기 6이 f'x죠. fx로 올라갑니다. 자, fx 이제 씁니다.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적분상수 c 하나 두시면 되겠죠. 적분상수 c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죠? 하나 꺼내놨죠. 마무리합시다. f1 마무리해주시면은 마 2 더하기 6 더하기 c인데 이게 마 13이라는 걸 정리를 해두셨으니까 c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나왔어요. fx 3차함수 완성했어.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9였어. 자, 여기까지 이제 fx 완성시켜두고 fx 완성해줬습니다.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봐봐. 이제 k가 필요하죠. f 2분의 1은 지금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대입해서, 그치? k를 구하러 갈게. k는 어디에 있는 숫자죠? 적분상수 어? 4 넘기면은 마이너스 17. 아, 내가 잘못 써뒀다. f 마일이죠, 저희가? 마일, 13이니까. 마일, 13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어? f 마일 계산한 거야. 자, 그래서 fx 완성해둔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 연속인 거 알고 있죠? 여기도 연속이고. 연속인 거 좀 이용을 해볼게. 여기서 일단은 f 마일을 쓰게 되면은 f 마일 더하기 k는 그 값이 13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f 마일이 방금 이게 정리가 됐고, 그럼 여기를 연속성을 한번 보자 그래주자. f1 꺼낼게요. 여기서 f1 더하기 k 값을 꺼낼 건데, 그러면 f1 값은 어떻게 구하냐? 요게 좀 문제입니다. 자, f1 값 한번 계산해볼까? f1 값 계산해주면은 4 빼기 9가 되겠죠. 그지? 됐어. 바로 나왔네. 마오니까. 자, 대입하자. 마오 더하기 k는 여기가 13이겠죠. 똑같이 들어가니까. 함수값이. 여기 좌표 구하자. 마이너스 f1입니다. f1이 지금 마오가 나오기 때문에 5를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k는 10값이 나옵니다. 뭐 fx가 있으니까 금방 구할 수 있었다는 거고, 자, 정답 내주시면 10 더하기 f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 빼기 9가 됩니다. 네,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35, 37 더하기 3. f2분의 1 값 구하라 했죠? 계산해주면은 마 4분의 1, 마 4분의 25가 되겠네요. 마 4분의 25에다가 10을 더합시다. 그러면 4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마무리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공통문항 가장 까다로웠던